가야 건국을 또 부정을 하고 있어요. 교과서에 보면 김수로왕이 서기 442년에 가야를 건국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 가락국기와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나온다는 거죠.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이렇게 삼국사기 열전에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AD 42년에 가야가 건국했다라고 하는 것이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동시에 나오지만 이걸 인정하지 않고 김수로왕의 건국을 신화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과서는 가야 건국을 연표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신라, 백제, 고구려는 건국 연도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는 건국 연도가 연표에 기록되어 있으나 가야는 기록이 없다. 동아출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사 비상 2020년도 거, 최근 거를 다 조사해 본 거예요. 교과서를 다 사가지고. 그거 보면 신라, 고구려, 백제는 있는데 없죠. 가야 건국이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시마스 보면은 가야 건국이 없습니다. 안 보이시겠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만 건국이 있습니다. 가야 건국을 인정 안 하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거의 90%. 서기 48년에 그러면은 김수로왕이 6년 뒤죠. 건국을 하고 나서 6년 뒤에 48년에 김수로왕과 허황옥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잖아요. 고대 혼례 기록 중 가장 상세한 기록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고대 혼례 기록 중 가장 상세한 기록으로 동원된 인원, 교통수단, 그리고 혼인과 관련된 거처, 임시 거처, 그리고 뭐 수로왕이 허황옥을 맞아들인 유궁, 허황옥 후행으로 온 일행들이 어디에 묵었는가, 그리고 일행의 이름은 무엇인가, 노예 수까지도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허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허황우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입니다. 성은 허씨라고 하고 이름은 황옥이라고 하고 나이는 16살입니다. 본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유타국은 인도에 있는 나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여기 보면 인도의 아요디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도하고 우리가 교류를 할 때 보면 허황옥의 어떤 탄생지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김수로왕의 왕릉의 앞에 보면 쌍어문이 있어요. 인도에도 보면 쌍어문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사석탑이 있죠. 삼국유사에는 48년에 허황옥이 무서운 파도를 잠재우면서 이 가야까지 오기 위해서 배에다가 실은 것이 파사석탑이다. 파사석을 배에 싣고 김해로 왔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사석탑인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파사석탑은 한 번도 김해를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2019년에 파사석탑을 전시를 합시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를 합시다라고 해서 파사석탑의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참배를 하고 고유제를 지내고 그리고 파사석탑을 옮깁니다. 처음으로 떠난 거죠. 김해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딱 중앙에 이렇게 전시를 하거든요. 그게 2019년에 가야 본성이라고 하는 특별 전시였습니다. 특별 전시였죠. 그래서 모든 가야의 그 유물들을 다 모았어요. 이때 와봤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한 3번 정도 여기를 가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게 처음에 열고 나서 학계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역사 학계가 보도자료를 뿌리듯이 이렇게 기사를 쏟아냅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김수로왕과 허황옥의 가야 건국 이야기가 신화이고 허구이고 상상인데 박물관이 실존 역사처럼 전시해 놓았다며 신랄한 비판, 자극적인 언사로 비판을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실리냐면 이렇게 많은 곳에 실리죠. 박물관 전시에 대해서 유례없는 언론 공세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뭐가 생겼냐면 이게 파사석탑을 딱 들어가면 처음에 파사석탑이 딱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항의를 받고 나서 아래에다가 이 바닥에다가 뭘 썼어요. 뭐라고 썼냐라고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신화에서 역사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시겠어요? 자, 파사석탑을 세워놨던 전시 공간, 이 김수로왕하고 또 허황옥의 결혼 뭐 이런 거 써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신하고 여기를 지나서 다른 공간으로 넘어가시면 이제부터가 역사입니다라고 이걸 적은 거예요. 이걸 적어서 그렇게 항의를 받으니까 박물관에서 이거를 갖다 바닥에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역사학계의 인식을 아시겠죠? 가야는 김수로왕도 허구고 허황옥도 허구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실하게 보여줬던 것이 모든 그런 어떤
것이 이제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화에서 역사로 파사석탑 전시 공간까지는 신화의 공간이고 다음 유물 전시로 들어가는 문을 지나면 역사의 공간이다라고 해서 김수랑의 건국 이야기 모두 상상이고 허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허구인가? 이걸 갖다가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박을. 허황우 묘가 있습니다. 수로왕비릉이라고 하는데요. 가까이 가서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주태후 허시릉이라고 돼 있죠. 가락국 수로왕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주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김해김씨 세보가 있는데 저도 이제 제가 김해김씨가 아니지만 그 김해김씨 족보를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김해김씨 족보를 샀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캡처를 스캔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보주 황태후 성 허씨 위 황옥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김해김씨 족보에는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보주라고 나옵니다. 보주. 보주가 뭘까? 왜 보주태후라고 하지? 라고 했는데 허목 선생도 그 역사를 쓸 때 이렇게 나옵니다. 이 허황옥은 남천 축국의 왕이다. 이거 인도의 남쪽이라는 거예요. 인도 남쪽의 딸인데 왕의 딸인데 스스로 서역 허궁왕의 딸이라고 말하였는데 허국은 허황욱이다. 호는 보주태후라고 한다라고 해서 보주태후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 고려대 명예교수인 김병모 교수께서 중국의 인명사전을 찾아서 이게 왜냐면 90년대니까 뭐냐면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을 때잖아요. 사전을 막 찾아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찾은 게 뭐냐면 보주는 사천성의 안악현이다. 사천성의 안악현의 옛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사천성 안악현. 지금은 뭐냐면요. 구글에 그냥 보주를 검색해 보세요. 보주를 검색하면 여기로 나옵니다. 사천성 안악현. 지금도 그대로의 그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천성 안악현인데 그래서 여기를 갔습니다. 여기를 가니까 사천성 안악현을 가니 보주 허씨 사당이 있고 쌍어 아까 보셨던 그 쌍어가 그 양각으로 새겨져 있으며 보주 허씨의 인구가 1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허황옥과 관련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찾은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금성문을 찾았는데 신정기라고 하는 겁니다. 신정기라고 하는 건데 중국 후한의 금성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을류년은 그러니까 이제 10세기죠. 925년에 이걸 찾아냈는데 여기에 이 신정기라고 하는 걸 탁본을 떠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보주라고 써 있죠. 보주라고 써 있고 허여 황옥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허여 황옥이다라고 해서 이 시기가 이렇게 신정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동한시대 초라고 이렇게 시기를 적었는데 허황우가 김해로 온 시기와 일치하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기록이 뭐라고 돼 있냐면요. 보주 땅 동쪽 마을 종지란 곳에서 신령스러운 기운이 솟아 인걸이 떨치고 영면한 역사가 있다. 허씨족은 일찍부터 이곳에 살았다. 이 보주라고 하는 곳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동한 초에 허황옥이라는 소녀가 있어 용모가 수려하고 지혜와 용기가 뛰어났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10세기에 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보주에 허황옥이라는 분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후한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서기 48년에 와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47년에 무슨 기록이 있냐면은 이 안악현이라고 하는 보주에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강제 이주를 시켰다. 이게 뭐냐면 보주의 허씨들이에요. 허씨들. AD 47년에 사천성에서 허씨 세력의 반란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켰는데 만약에 47년의 반란 사건 때 고향을 떠난 7,000명 중에서 허씨성을 가진 15세의 소녀가 섞여 있었다면 다음 해에 양자강을 타고 황해로 와서 가락국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허황옥은 그 원래 태어난 곳 있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태어난 곳이 저 어디 중국이에요. 근데 서울에 와서 살았어요. 그럼 내가 서울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 하죠. 중국 어디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주에서 태어났지만 이 사람의 출신은 어디냐면 인도라는 거야. 아유타국이라는 거죠. 그래 아유타국에서 와서 보주라고 하는 그 곳에서 사천성 안악현에서 태어난 허씨 허황옥이 있었는데 이때 뭐냐면은 강제 이주를 당해서 거기서 양자강을 거쳐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황옥이 김해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가야행 루트가 성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인 어떤 추론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그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해 수로왕릉에 있는 비문에 허황옥을 보주태우라고 했다. 오래전에 보주 땅에 형성된 허씨 집성촌이 오늘까지 존속하고 있다. 보주 땅에 암벽에서 후한 초의 허씨의 딸 황옥이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남들보다 나았다라고 하는 글귀가 발견됐다. 10세기죠. 그리고 중국 후한의 역사를 기록한 후한서에는 서기 1세기에 보주 땅의 소수민족들이 살았고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강제 이주가 되었다는 그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록을 봤을 때 허황옥은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허황옥이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김수로왕이 실존 인물이라는 거죠. 결혼을 했으니까요. 두 분이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황옥의 어떤 실존 인물의 검증을 통해서 김수로왕도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의 확정적인 추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지금 학계에서는 김수로왕과 허황옥을 전부 다 허구의 인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허구의 인물이니까 이때는 없는 거잖아요. 3세기부터 가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교과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3세기에 금관가야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스다 소키치 신라 이 얘기했잖아요. 신라 봉기 상대의 초기 기록에 외국 관계 가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투하고 이런 기록 모두 사실이 아니다. 가야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 고대사학회의 새 동향이라고 써 있죠. 신라와 가야의 초기 왕계는 어느 정도 상향 조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견해를 무시하기 어렵다. 한마디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좀 어렵게 꼬아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라와 가야의 초기 왕계는 상향 조정되었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왕계를. 그래서 이에 따르면 신라와 가야의 개국 연대를 3세기 후반 정도로 늦추어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의 건국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3세기 후반이다. 이게 뭐냐면 삼국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기록 불신론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고 가야의 초기 역사도 불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고등학교 한국사에 보면 리베르 스쿨 3세기경에 김해가야가 중심이 되어 연맹 왕국으로 발전하였다. 이를 전기가야 연맹이라고 한다. 3세기에 시작하죠. 그리고 가야의 여러 나라는 3, 4세기에 금관가야를 5, 6세기에는 대가야를 중심으로 가야 연맹체를 독립을 유지했다. 시마스. 자, 그리고 천재 교육을 보면 변한의 구야국에서 출발한 김해 금관가야는 3세기 중반 가야연맹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어찌됐든 간에 뭐냐면은 갑자기 3세기 중반, 3세기 후반으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야 본성 전시를 가보면 앞에서는 김수로왕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를 신화라고 해버렸어요. 그리고 뒤에서 어떤 뒤쪽으로 가보니까 설명문에 이렇게 돼 있죠. 3, 4세기에 이르러 변하는 가야로 성장한다. 이게 뭡니까? 3, 4세기에 가야가 되었다라는 거죠. 3, 4세기에 가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국립중앙박물관 가야본성 특별전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계의 견해예요. 학계에는 삼국유사 삼국 가락국기에 기록된 왕은 믿지 않는다. 김수로왕부터 해서 2대, 3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삼국유사 불신론이죠.